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늘 제자리일까요? 똑같은 시간을 쓰고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고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느끼는데도 결과는 다릅니다. 혹시 그 차이는 뇌의 사용법에서 오는 건 아닐까요? 하버드, 스탠퍼드, MIT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뇌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 방식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 뇌 전략을 소개합니다. 지금 지치고 무기력하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지만 강한 전환점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전략, 문제만 보이시나요? 그럼 뇌를 의심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실패하거나 막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질문에 뇌는 장애물만 계속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는 절대 배꼽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실험을 통해 우리가 피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른다는 배꼽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로 사고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뭘까? 라고 뇌에 질문을 던지면 뇌는 해결의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스탠퍼드의 캐럴 드웩 교수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 부르며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도록 뇌를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뇌는 우리가 묻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장애물을 피하려 하지 말고 빈 공간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시야가 바뀌는 순간 뇌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전략, 왜 자꾸 포기하게 될까? 뇌는 큰 성공을 싫어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며칠도 못 가서 손을 놓아버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죠. 이상한 건 뇌는 오히려 그런 포기를 편안함으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MIT 뇌과학자 애너벨 세인트릴 박사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다음 행동의 연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뇌는 작고 자주 오는 성공에는 도파민을 주지만 너무 먼 보상에는 쉽게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작게 쪼개고 그때마다 스스로 보상을 주는 루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전 30분 집중 후 따뜻한 커피 한 잔, 책 한 챕터 읽고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루틴이 반복되면 뇌는 나 잘하고 있어 라는 감정을 기억하고 그 감정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료가 됩니다. 작지만 확실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습관, 지금 당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실패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뇌는 책임을 외주 주는 걸 좋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먼저 누구를 떠올리나요? 팀원, 상사, 환경. 혹시 내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은 가장 마지막에 오지 않나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 부르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패에 위축되지 않고 반복 시도와 개선을 통해 결국 목표를 달성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곧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뇌의 믿음입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전전두엽과 행동계획 회로가 활성화되어 다음 행동을 설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뇌는 행동 설계를 멈추고 핑계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분석할 때도 자기 몫을 먼저 찾습니다. 이건 자책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 예상이 어긋났을 때 바로 무너지는 이유. 계획했던 일이 엎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신의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멘붕이 오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복구하고 다음 선택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뇌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회복 탄력성과 인지적 유연성이 함께 작동할 때 뇌는 스트레스를 전환하고 새로운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유연성이 체력과 멘탈의 여유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뇌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루 중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둡니다. 폰을 끄고 20분 걷기, 눈을 감고 멍하니 있기, 명상이나 낮잠처럼 뇌를 재충전하는 시간은 인지 유연성의 연료가 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뇌 회복 루틴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전략, 일을 쉬면 불안한가요? 그건 몰입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일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쉬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워커스 하이가 아니라 워커홀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UC 버클리의 에밀리 프리스턴 교수는 몰입 상태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과업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내지만 성과 없이 반복되면 도파민 회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일 속에서 성장과 의미를 설계합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워커홀릭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일하지만 워커스 하이는 몰입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으로 일을 즐깁니다. 이를 위해선 나에게 의미 있는 목표 설정, 적절한 난이도 조절, 그리고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실감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설계된 몰입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뇌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장애물을 볼 수도 있고 출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작고 확실한 성공에서 만들어집니다. 셋째, 남 탓이 아닌 내 몫을 찾을 때 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회복 루틴을 잘 설계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이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도록 뇌를 설계해야 몰입이 계속됩니다. 이 전략들은 모두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며 누구나 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성공 루틴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뇌가 도파민을 느끼고 다음 행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몰입하고 보상하고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당신의 뇌는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